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팩입니다. 저는 LA 서버브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서 올해 아이비 리그에 7명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7명 모두 아시안 남학생이었는데요. 사실 이 학교는 그동안 아이비 리그에 1명 정도 갈까 말까 한 학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명, 1년 만에 7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우연일까 아니면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 변화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4년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나왔고, 써니 이거 사과 2개씩 먹어. 이거는 유니까. 저는 2014년에 박사 과정으로 유학으로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게 벌써 12년 전이네요. 어느새 미국 생활이 12년 차 되었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교수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이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교육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사실 저희 첫째가 다음 학기에 중학교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뉴스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데이터를 파헤쳐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시안 학생 7명이 아이비리그에 입학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남기기보다는 미국 대학 입시 지형이 바뀌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기 전에 핵심 3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귀중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디스크립션에 챕터별로 북마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만 골라서 보고 싶으시면 디스크립션에 해당 챕터를 클릭하시면 그 부분으로 바로 점프합니다. 첫째, 하버드 클래스 오브 2029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 비율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클래스가 37%였으니까 1년 만에 4%가 오른 겁니다. 하버드가 공개한 self-reported 인종, 민족, 항목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둘째, MIT는 Affirmative Action 폐지 이후에 입학생인 클래스 오브 2028년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 비중이 40%에서 47%로 크게 올랐습니다. 셋째, Affirmative Action 폐지, 일부 대학의 표준화 시험 복귀, 스템 쏠림, 이 3가지가 겹치면서 일부 명문대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 비율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동네인데요. 한국 분들도 꽤 많이 사시고 아시안 비중이 높은 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는 평소에 아이비리그 합격자가 1년에 1명 정도밖에 안 나오던 학교예요. 그런데 올해 7명이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7명이 다 아시안, 그리고 다 남학생이었어요. 동네에서는 와, 우리 학교 잘했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이게 그냥 그 학교가 잘해서일까, 아니면 뭔가 변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2023년 6월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Students for Fair Admission v. Harvard 사건인데요. 이 판결이 뭐냐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합격 요소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 정책인데, 사실 정확히는요, 쿼터 자체는 1978년 판결부터 이미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판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종을 플러스 요인으로 쓰는 것까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소송을 건 원고는 누구였는가? 바로 아시안 학생이었는데요. 우리는 같은 SAT 점수로도 백인보다, 흑인보다, 히스패닉보다 합격하기 훨씬 어렵다,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대학의 입학 데이터는 적어도 에이션 아메리칸 학생 비율이 사실상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숫자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공개된 Class of 2029, 즉 2025년 가을에 입학한 학생들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클래스 오브 2029년이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입학연도 기준으로 몇 학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는 반대로 졸업 예정 연도를 학번으로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교 클래스 오브 2029년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 비율이 41%를 찍었습니다. 작년 클래스가 37%였는데 1년 만에 4%포인트가 올랐네요. 하버드가 공개한 self-reported 인종, 민족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여러 인종, 민족을 중복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버드가 백인 학생 비율을 같은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인보다 많다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흑인 학생은 14%에서 11.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MIT는 바로 전년도 자료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MIT 경우 Class of 2028 Asian American 학생 비율이 40%에서 47%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1년 만에 7%로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학교가 똑같이 변한 건 아닙니다. 콜롬비아는 아시안 비율이 9%로 올랐고요. 브라운 대학도 4% 올랐습니다. 스탠포드도 44%로 3년 내 최고치를 찍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일은 6%포인트 떨어졌고 다트머스, 프린스턴도 약간 줄었습니다. 학교마다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왜 이렇게 갈리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직도 분석 중이고 각 학교의 집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7명 왜 다 아시안 남학생이었을까요? 데이터로 설명되는 이유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지원자들이 어퍼머티브 액션 논쟁의 핵심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프린스턴의 한 대학교 교수가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SAT 점수일 때 합격할 확률을 비교했더니 아시안 학생은 백인보다 140점을 더 받아야 같은 합격률이 나왔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연구입니다. 히스패닉보다는 270점, 흑인보다는 450점을 더 받아야 했다는 수치도 여기서 자주 인용이 됩니다. 하버드 소송 과정에서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지원자들이 낮은 퍼스널 레이팅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 부분이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 연문의 논문 첫 페이지입니다. 12만 4천여 명의 입학 데이터를 분석한 진짜 방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퍼머티브 액션이 사라지면 에이시안 아메리칸 지원자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대학별 데이터는 대부분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 단위이지 아시안 남학생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남학생이 가장 큰 혜택을 받다고까지 말하려면 더 세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SAT, ACT 시험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 점수를 안 내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부 최상위권 대학들이 다시 표준화된 시험을 요구하기 시작되었습니다. MIT는 이미 2022년에 ACT, SAT 제출을 다시 의무화했고 다트머스와 하버드 표준화 시험이 다시 중요해지면서 수학과 스템에 강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스템 쏠림 현상과 한인 가정의 진로 패턴입니다. 커먼 앱 데이터를 보면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 STEMM, 그러니까 스템과 의학 계열 전공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프리맷 이런 쪽이죠. 다만 제가 확인한 공개 자료는 아시안 남학생 70% 이상이라고 성별까지 잘라 말하기보다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 전체의 STEMM 관심 비율을 보여주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일부 에이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입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아시안 학생들 지금 다 잘 되네 싶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균형 있게 보셔야 할 부분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같은 아시안 안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NBC 뉴스가 소개한 연구에 따르면 South Asian, 즉 인도계 학생들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백인 학생보다 IV11이라고 부르는 명문대 그룹 최종 진학할 확률이 49%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 합격률이 아니라 실제 진학 여부를 본 것이어서 표현을 조심해야 하지만 East Asian, 즉 한국, 중국, 일본계랑 South Asian의 입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시안이라고 한 덩이로 묶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격한 7명 뒤에는 훨씬 더 많은 떨어진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7명 합격한 이야기는 화제가 되지만 사실 합격률 4에서 5%, 학교에 도전한다는 것은 95% 이상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떨어진 친구들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모델 마이너리티 신화, 아시아는 다 공부 잘한다는 그 고정관념이 다시 강해지면서 한인 학생들의 정신 건강 압박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 부모님들 입장에서 뭘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정책 변화가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Affirmative Action 폐지됐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대학에서 표준화 시험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학교별 시험 정책을 일찍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STEM 외에도 다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CS, 엔지니어링에 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이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전공으로 차별화하는 전략도 같이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변화가 어떻게 더 진화할지 주시해야 합니다. 에듀케이션 디파트먼트에서 관련 가이던스와 메모를 내고 있는데 입시 환경이 또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시하느냐? 제가 평소에 보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첫째, Inside Higher Ed, 미국 고등교육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게 다루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대학 행정 정책 전문 매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대학 공식 어드미션 페이지, 하버드, 예일, MIT 같은 학교들은 매년 가을 클래스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넷째, Education Department 공식 사이트, 정책 메모와 가이던스가 여기에 올라옵니다. 이 채널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아이비리그 7명 합격이라는 작은 일화에서 시작해서 미국 대학 입시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Affirmative Action 폐지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대학의 데이터는 분명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마다 결과가 다르고 데이터 집계 방식도 달라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